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방송 파워인터뷰 진행의 김가영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어쩌면 일상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새바람, 그야말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통영과 고성 지역의 백두현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나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또 고성과 통영 지역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셨는데요.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백두현입니다. 올해 50인데 딱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저는 고성군 하이면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8, 고2 때 처음 만난 집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백록담, 작은 아들 이름은 백무동. 저는 군 생활은 사단 수색대에서 했었고 큰아들은 공수부대, 작은 아들은 지금 12월 달 제대하는데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름에서부터 그 기상과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름 따라 또 삶이 간다라는 또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백두현 또 지역위원장님께서도 이름에서 그 강한 기상이 느껴지는 만큼 유년 시절은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 궁금한데요. 제가 3살 때인가 4살 때 학실치는 않는데 형님 손잡고 이제 까자 사러 이렇게 가다가 아마 택시와 좀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주변의 분들은 제가 이렇게 큰 부상이나 아니면 죽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택시 밑에서 기어 놓더랍니다.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그리고 5살 때인가 6살 때 이제 제가 전셋집인지 월셋집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4살 위에 형이 주인집 아들과 싸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합심해서 그 주인집 아들을 우물에 좀 빠뜨려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집이 난리가 난 거죠. 주인집 아저씨와 저희 아버지 간에 또 다툼도 있었었는데 방에 들어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좀 잘했다라는 기분이 좀 좋은 이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뒤에 이제 그 집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고성읍 수남동에 있는 집을 하나 사게 되었고 그게 이제 저희 집 처음이었었는데 아마 제 유년 시절은 주변의 형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좀 정의로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시고 그리고 또 쭉 고성에서 유년 시절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이 고성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고성 사랑의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이 고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초중고를 다 이제 고성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반장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도호국단 연대장과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소위 학교에서 좀 잘 나간다라는 친구들이 미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두현아, 저 친구들은 학교에서 잘 나간다고 학생회장까지도 다 하려고 하는데 두현이 네가 좀 총대를 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학생회장 선거 이틀 전에 출마해서 제가 당선이 됐던 거죠. 그걸 보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침묵하는 군중들과의 싸움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고성 사랑에는 제가 96년도에 제가 직접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2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 모교였던 철선고등학교가 그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을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판단해 보기로는 학교 이사장이 제가 될 수도 없었고 선생도 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문회를 접수하는 것이다. 동문회를 활성화시켜서 이사장을 압박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 제 밑으로 후배들 다 부르고 좋은 선배님들 다 모셔서 총동문회장 선거도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 해가 이제 총동문회 회장은 임기가 2년이라 그 해는 선거가 없는 시기가 돼서 저희들 이제 역적 모이는 미수에 그치는 과정이 되었었고, 고성사랑회를 만들었던 이유는 제 주변의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 고성의 좀 주역, 중심이 되면 이 고성이 좀 올바르게 변화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돈 많은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직을 만드는 거. 힘을 모아. 예. 그래서 이제 고성사랑회라는 것을 만들었었고, 만들면서 저는 이제 다짐을 한 거죠. 저는 절대 회장을 하지 않겠다. 왜? 제가 보면 학교 다닐 때 좀 운동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역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제라는 스타일 때문에 이 조직이 누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회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사랑회를 만들었었는데, 2005년도에는 사랑회 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또 순수함만으로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건 많은 경험 속에서 이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 경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5년 1년 딱 사랑회장을 맡아서 한 번 더 사랑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지금도 고성 군민들이 고성 사랑회를 정말로 멋진 올바른 젊은 청년단체라고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또 모이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삶,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고성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미 아시는 분은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이 사랑회가, 고성 사랑회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있는지 예.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고성사랑회는 지금 말하는 재능 기부입니다. 자기의 재능, 예를 들어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이런 기술로서 국민들을 위하고, 아니면 뭐 조금 돈이 있으면 돈을 내서 이렇게 기부하는 과정. 고성에서 유일하게 초창기 때 군청이나 관공서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력으로 자기들 재능과 자기들 돈으로서 고성 국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했던 유일한 단체이기도 하고, 5월달이 되면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2,000명, 3,000명 정도 되시는데, 우리 사랑의 부녀 회원들이 그 모든 분들을 전부 다 무료로 식사를 다 제공해주고 있고, 독거노인, 그리고 집 개보수를 해야 될 곳, 그리고 말 청소를 해야 될 곳, 모든 곳에 저희들이 다 달려가서 저희들의 재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권에도 개입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혹여 지역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정말로 괜찮은 봉사단체입니다. 네, 그야말로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또 봉사와 또 실천과 그 사랑으로 보다듬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사람,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이 고성이라는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좀 제 아들이나 집사람에게 좀 미안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면 야권으로 살아오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야권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좀 힘도 좀 없는 가정이고, 혹여 어떤 뭐 조그만한 가정의 선거나 다른 걸 하더라도 좀 대부분 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정의 안타까움과 미안한 부분들이 참 많아서 이제 집사람이나 애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죠.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우리 아들분들과 우리 사모님께 한 말씀, 좀 모두들 다 좀 쑥스러워하시지만 예. 그래도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니까요.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이제 집사람에게 좀 미안했던 부분들은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이제 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난 뒤에 한 2, 3년 뒤에 이제 집에 한번 이렇게 밤에 가니까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불을 켜서 보니까 애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무슨 일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은 애 엄마가 공무원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정치라는 것은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추구해 주는 것. 이게 정치인데 집사람 하나 이렇게 근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미안했던 부분들이 많았었고 제가 좀 그래서 보람이 좀 있었던 부분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민주당의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 후보가 창원시에 계신 분, 양산에 계신 분들인데 이 고성에서는 참 이길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날 집사람도 같이 아들들도 같이 그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집사람의 이제 꽃다발도 받고 이제 포옹도 하면서 저 관중석에 있는 아들들이 저한테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아버지 멋지다라고 했을 그때는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어떤 뭐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집사람과 애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로 제가 좀 보람 있고 잘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고성 지역 예, 예.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더 큰 실천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살아오시는 동안에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지만 또 어떤 순간만큼은 힘드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정의를 실천하고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지만 예. 환경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워낙 이제 성격이 좀 긍정적이라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별로 살아오면서 어려움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94년도에 제 둘째가 이제 태어날 그 5월달이었을 겁니다. 네. 한날 주인집 아줌마가 저와 이제 집사람을 불러서 한번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자기 사이 빚이 많아서 500만 원을 올려주라 당장 그렇지 않으면 집을 방을 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인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 법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무식한 자기한테 법리하겠다고 울고불고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참 난감했죠. 그때 이제 내일 모레 애를 낳아야 될 이제 애 엄마가 저보고 녹담이 아빠 집도 고생이고 우리 집도 고생인데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합시다. 그 집에 가재 도구들을 옮길 데가 없어서 아버님이 상리 부포에서 이제 농장을 하셨는데 소 키우는 우사에 그런 가구들을 다 옮겨놓고 저와 집사람과 이제 큰아들은 이제 제가 처가살이를 했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집사람이 제 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이 지역에서 자기 남편이 뭘 할 것 같다, 뭘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이 그런저런 문제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지는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집사람 때문에 하나하나 어려운 가정들을 좀 극복하지 않았나. 다른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집에서 이 가정에서 밀어주시던 그 예. 믿음과 신뢰가 실천의 엔진이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사람과 또 믿음과 신뢰가 있었지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가지고 계신 어떤 신뢰라든지 나의 삶의 신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추진력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제 신조나 좌우명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제 제 좌우명 신조가 된 것은 살다 보니까 이 소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행포를 부리면서 자기들끼리만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전 반칙, 특권이 없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감이 있는 사람 사는 세상, 이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제 좌우명이고 신조가 되었습니다. 네. 또 이러한 신조로 어떤 또 실천하는 삶,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지금 보면 예.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예, 맞습니다. 역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멀리 나가 보면 우리 현재 조선산업의 불황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이 역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이나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006년도에 제가 고성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이제 선거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때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작년에 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경수 씨가 그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고성의 조선산업특구를 유치시켜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모든 조선산업들이 다 힘들어졌죠. 통영고성만 놓고 보면 이제 성동조선이 제일 큰데 성동조선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간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성동조선은 죽든지 말든지 이랬던 가정들이었는데 삼성중공업의 위탁 경영으로 일단 안전국면에 들어섰고 신화조선 같은 경우는 11월 달 법정관리가 끝나면 공중분해될 소지도 있고 고성에 있는 삼호조선은 이미 부산은행에서 새 임자를 새 주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P도 통영고성에 있는 조선소는 아마 10월경에는 폐쇄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천해진데 그곳은 세월호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협력업체들과 금강레미콘 컨소시엄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안전궤도에 좀 올라서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삼강이 있습니다. 삼강 MNT. 삼강 MNT는 이제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라는 시스템 기술 개발을 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 기술력으로 인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의 안정화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중앙당의 조선해양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결자 해제 차원에서 고성의 조선산업과 경남 전체의 조선산업을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책임감 때문에 그 직책을 맡았던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성 지역은 또 어떻게 또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역시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성을 보면은 고성의 명칭이 참 많습니다. 고자미동국, 소가야. 그런데 소가야라는 명칭은 아마 중일연이 대가야도 있기 때문에 소가야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소가야에 대한 명칭 지명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제가 좋아하는 명칭은 해상강국 고차국. 고성 같은 경우가 예전에 통영, 거제, 고성, 진주, 사천까지 아우르는 가나라는 엄청 큰 지역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꽤 강했던 곳인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는지 그 도시에 둘러싸여져 있는 변방의 작은 소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영과 통합을 통해서 우리 고성이 먹고 살아야 안 되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난감하고 안타깝습니다. 고성에서 이때까지 생활해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책임이 좀 없습니다. 큰 소리는 치지만은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서만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가정들이지만 능력이 없다. 그리고 좀 계획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정말로 자존심 강하고 괜찮았던 고성이 또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예, 고성이 보다 좀 발전하고 더 외부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성이 보면 떠나가는 고성입니다. 저는 일자리가 많은 고성,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사업, 그리고 문화와 복지와 교육이 있는 고성, 더 나아가서는 고성군 전역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고성을 제가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계획입니다. 역시나 앞으로의 더 멋진 활동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하나방송 파워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